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들 전달해 드릴게요. 자,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지금부터 궁금증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료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은 준비를 해뒀고요. 방송 중간에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퀴즈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두둑히 챙겨가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이 8시를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한번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수능 날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 출석 체크 해주셨을까요? 조금 올려볼게요.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8시 전부터 이렇게 30분 전부터 열심히 출석 체크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우리 키티님, 오늘도 출첵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상승 수익님이 8시부터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 톡스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상승 수익님, 어제부터 처음 뵙는 분인데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키티님. 항상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 들국화님도 저도 오늘도 출첵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출석 체크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항상 이렇게 제 시간에 정각마다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출석 체크 글 남겨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상승 수익님께서 오가닉트 코스메틱 주가가 어제 20% 넘게 빠졌었는데 오늘은 또 15% 넘게 올랐네요. 어제 21% 급락 후에 상담받고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장 대응 방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계속 볼게요. 우리 민재팬님도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충성! 민재팬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한 거 알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임주아스타님 오늘 종목 상담 카카오톡으로 신청 받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별톡방 통해서도 많은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멍멍님, 민재님 사랑하는 멍멍이 왔어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볼게요.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어요. 멍멍님 고맙습니다. 멍멍님 너무 아이디 너무 귀여워요. 저도 집에 멍멍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우리 멍멍님도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키티님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접수해 주셨어요. 모두 다 종목 오늘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목요일장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 스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공시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성취매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 스타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고 실전 투자 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박노주 스타입니다.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꽉꽉 채워서 네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봉주 선생 스타님부터 인사를 드릴게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님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좋았습니다. 680선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혼자서 움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최소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피가 사실상 계속 버티기는 좀 힘든 흐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가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일단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이 코스닥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생각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버티거나 조금 반등해 줄 때 그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코스닥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혼자만 움직이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역시나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장 내일도 계속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 하루 금요일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임주환 스타님은 오늘 매매를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은 단기 급등주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6년 동안 항상 11월, 12월은 기관 차익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나가고 개인이 들어오고 개인이 나가면 기관이 들어오고 그런데 외인이 나가고 기관이 나간다고 따라 나가시면 1월, 2월에 많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6년간 11, 12월은 항상 연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패턴이 항상 똑같으니까 쫄지 마시고 평단 조절 잘 하시고 톡스타를 통해서 비중을 더 실어줄 것들 똑똑하게 추려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좀 경제활동에 어려운 규제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내년 장세 보시면 좀 매력 있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아 스타의 이야기도 함께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노조 스타님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그래도 중국 소비주들이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스타님 오늘 네. 매매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올라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업종 위주로 좀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들이 많으신데, 도리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도리어 이제는, 해소가 됨으로써 도리어 이제 수혜를 도리어 입는 상황으로 지금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년에도 2019년도에도 이제 그 임상 결과들이 이제 좀 발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도 사실상 상장 폐지 가능성 굉장히 낮거든요.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도 분식회계를 저질렀는데도 사실상 상장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KRX에서도 사실 투자자 보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 펀드런 사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제약 바이오 업종은, 도리어 이제 좀 수혜를 도리어 있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박노주 스타의 의견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완화 소식에 중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은 걸까요?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스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최근 들어서 좀 중국 시장이나 연동력이 높아진 게 미국장에서 달러 채권 논량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중국이랑 상대 시장으로 한국이 그냥 같이 편입돼버렸죠. 그래서 사실 중국 시장 움직이면 한국 시장과 같이 움직여주는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특히 외인들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증시 트레이딩 하실 때는 항상 미국이랑 반대 트레이딩 들어온다는 부분 감안하셔서 중국장이랑 같이 연동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는 이제 ETF 중심으로 오일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ETF 슬슬 저가 매수를 스타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도 분할로 55에서 넣었고 오늘 장에도 추가로 진입을 한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ETF 매매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ETF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에이지시스템 스타에게 모조리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를 원하셨나요? 봉투 선생님 스타님요. 봉추 선생 스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자, 종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19,000원에 20% 맞으시고요. 네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좀 어디까지 들고 가면 좋을런지 시원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매수를 오늘 하신 건가요? 예, 금일에 오늘 했습니다. 그러세요? 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신 건지. 제가 요거 TV를 많이 봤는데, 예, 저 목표 주가를 정확하게 못 잡겠어요. 예. 목표 주가가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하신 거죠?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대응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왜냐면은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1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조금 단기 반등이 이미 좀 나왔죠. 최근에 이제 고점 이후에 저점 기록하고 다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낮았을 때는 좀 더 끌고 가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매수가가 높을 때는 길게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동안 바이오들이 움직였던 게 뉴스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텍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실적 같은 게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지금 신약에 대해서 뭐 임상 그런 뉴스 같은 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서는 뉴스로 다시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개별주들, 그리고 또 등락이 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좀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대응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바이오가 이제 가는 흐름은 좀 끝났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길게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바이오 중에서도 개별 종목별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크게 급등해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기로 일단 짧게 대응하시고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우리 봉추 선생 스타님과 함께 강스텐 바이오텍 3당을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역시나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스타 연결해볼까요? 박노주 씨요. 박노주 스타님 연결해드릴게요. 자, 넷마블 11만 5천 원에 20% 담고 계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넷마블 지금 매수가는 좀 잘 매수해 주셨네요. 매수가 괜찮고요. 사실상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사실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이제 하락을 해줬는데 사실상 중국 시장이 좀 막혔어요. 막혔지만 이제 신작들이 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불소 레볼루션 이제 좀 기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일본하고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수급을 봤었을 때 수급이 괜찮아 좋아요. 예, 사실상 개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 쪽에서는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으로 수급이 또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에서 우리가 좀 찝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 부분에서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반등이 지수가 반등 시점에 넷마블도 반등을 했었고요. 사실상 11월 7일 날 조정이 어느 정도 더 나왔어야 돼요. 만약에 지수랑 같이 갔다라면. 그래서 11만 원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으면은 지수처럼 그냥 박스장으로 반등 정도만 나왔을 텐데 별로 밀리지 않고 도리어 11월 8일부터 약간의 조정을 보면서 그대로 올라가줬단 말이죠. 완벽하게 지금 V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수를 좀 볼게요. 지수를 봤었을 때 더 좀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나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선을 좀 다시 넘어와 줘야 되고요. 대신 저항대는 뭐 2120대가 저항대가 좀 될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넘어와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약간 주춤했는데 여기서 좀 내려왔었을 때 12만 원대 정도, 12만 1000원대, 1000원과 12만 원대 부근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V자 반등이기 때문에 조정 한번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좀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 위에 지금 있는 게 지금 121 이평선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될 겁니다. 그럼 터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한번 보여줬다가 13만 원대 좀 넘어서서 14만 2천 원대 부근대에서 아마 저항을 한번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12만 원대 부근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여기 주봉 봤었을 때 20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좀 더 아래에서 좀 해주셔도 좋고 추가 매수를 도리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그것도 안정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넷마블에 대한 답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많이 주시네요. 계속해서 많이들 걸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스타 만나볼까요? LG 시스템이요. LG 시스템 스타와 함께 대한항공 맞으시고요? 예. 네, 34,500원에 예. 20%. 예, 20%입니다. 20% 들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청산을 하면 좋을지 예. 시원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대한항공 34,050원이면은 지금 보유기간이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되시는 데 맞으신가요? 예.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최악의 이슈 사태였기 때문에 사실 평단가를 좀 낮춰서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부분 물타기를 빼서 일부 청산하신 다음에 다시 부분 물타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셨는데 일단 지금 상태까지 오셨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엑시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임 사태 있고 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 추세로 바꿨죠. 이때 개인 물량들이 공격적으로 털릴 거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차트를 올리기 쉽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자체는 재무가 원래 안 좋은 주가 아니에요. 연매출도 계속 꾸준히 증가 중이었고 그렇게 악화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1분기, 2분기 들어서 지금 판관비가 공격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사실 여행주들은 벌써 이미 이 타격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뭐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여행주가 애초에 마케팅비로 어마어마하게 재무가 빠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최근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저가 정책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어쩔 수 없이 매출 대비해서는 순이익 구조가 굉장히 낮은 구조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무구조상으로 볼 때는 작년도 고가를 갱신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슬슬 청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단기적으로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선이 33,650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도달하시면은 지금 보유 물량의 약 55% 정도, 지금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정도는 단기 청산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진입 가격보다는 높게 익시트를 나머지 물량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6,000원에서 2차 청산가를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재반락이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금 공격적으로 외인들 물량 늘어나고 나서 수급이 다시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트가 밀릴 수 있는 만큼 짧게 손절가는 37,000원에다가 저는 보유 물량의 개인적으로 70%가량은 여기서 청산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짧게 익시트를 할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선 익시트를 하려면은 조금 더 손절가를 짧게 잡고선 37,000원에 익시트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 보유 물량은 일단 반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실 정도면 장기 트레이더 분이시기 때문에 28,500원에 나머지 물량들 손절가 잡고선 목표가까지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인바디 종목 들어와 있고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882님의 궁금증입니다. 임주와 스타프로 인바디를 31,000원에 매수해서 물타기로 25,000원까지 맞춰놨습니다. 비중은 40%인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추가 매수 잘 하신 거 맞으시죠?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좀 위험했는데 사실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인바디 얘기가 제가 엔딩을 내서 말을 할 거긴 한데 조금 들어보시면 앞으로 의료기기 쪽을 조금 보시면 안 되는 게 성장성이 0.4%예요.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 중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R&D 잘하고 있는 회사. 그런데 분식회계 이슈가 있잖아요. 회계법 바뀌어서. 그다음에 또 바이오시밀러는 영업이익이 8%였지만 마케팅비 때문에 4%로 내려가죠. 그다음에 암약 쪽에서는 면역 항암제로 테마가 옮겨갔죠. 그리고 피부 미용, 보톡스도 경쟁 시장 들어갔죠. 그리고 바이오 장비, 그리고 이상 삼상 단계에서 특허를 파는 거 이렇게 총 6가지 종류의 바이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바이오 장비는 성장성이 0.4%면은 그동안 멀티플을 17배를 줬다고 하면 지금 11배 또 안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가 37,000원에서 3만원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성장성이 멈춘 지점이 언제냐면은 차트로 보시면 2016년 하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영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국, 미국 위주로 영업망을 늘렸는데 중국 영업을 조금 포기를 하고 유럽과 미국 쪽으로 진행한다면 이 목표 가격은 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한 28,500원 정도까지가 내년 1년 내내 한 번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저점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 0.4%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분절 구간 보면은 한 5% 약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 시작하셔가지고 한 28,500원에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인주와 스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별톡방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죠. 별톡방 열어주세요. 자, 그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조금만 더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하부님께서 S51 보유 종목은 아닌데 매수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접수해드릴게요. 멍멍님, 삼성바이오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아직 겨울이 아닌데 너무 추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멍멍님. 저희 오늘 2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들 별톡방에 계속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해피해피님, 안녕하세요. 예쁘님, 인재MC님, 오늘도 출첵 본방 사수합니다. 오늘은 애교머리 하셨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 애교머리 이렇게 옆에 살짝 꼬아봤어요. 귀엽게 사랑스럽게 좀 보이나요? 잘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피해피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되는지요? 우리 해피해피님께서도 넷마블을 접수를 해주셨었네요. 좀 전에 상담 다른 문구 도와드렸는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해피님 것도 접수를 도와드릴게요. 자, 로기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로기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상승수인님께서 민세님 왜 상담해 주신다고 하고 안 해주세요. 임주아스타님께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상승수인님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순차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봐드릴게요. 자, 이어서
스트레스 잡수님이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유팜 계속 하락하네요. 민재님 오늘도 이쁘세요 라고 하셨네요. 스트레스 잡수님 오늘도 저에게 이쁘다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신 거 봐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자주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별톡방에서 지금 봐드릴 스타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접수해주신 우리 시청자분은 어떤 분일지 아이디 공개하겠습니다. 상승수행님이네요. 상승수행님 지금 이제 차례입니다. 바로 도와드릴게요. 봉추선생 스타 앞으로 오가닉트 코스메틱 3,060원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내일장 대응 방안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3,060원이면 오늘 종가네요. 스타님. 네,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 종목은 조금 독특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중국주입니다. 중국이 이제 상장된 중국주인데요. 그래서 중국주들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까지의 한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중국 주식들이 움직일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매수가는 약간 그렇게 아주 좋은 매수가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어제 종가에서 크게 상승한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죠. 3,0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제 흐름을 보면은, 분봉을 보면은 어제 종가에 갑자기 크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좀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냥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편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흐름 자체가 일단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중장기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면 역시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반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수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단기로만 짧게 대응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혹시 반등하거나 하락하면은 손절 10%, 수익 10% 이렇게 짧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다른 중국 주식들이 같이 움직일 때 그때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승수행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상승수익님의 종목 좀 풀어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 종목 신청해 주실 때 원하시는 스타분의 이름 그리고 매수가하고 비중을 함께 적어주셔야만이 더욱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상승수익님께서는 처음 접수해 주셨을 때 원하시는 스타분을 적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스타분의 이름도 함께 적어서 매수가하고 비중까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인데요. 0450님께서 박노주 스타 앞으로 서전기전 5,700원에 3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남겨주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전기전. 네. 네네, 매수하셨는데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 일단 수급을 봤었을 때는 사실상 특별한 수급의 패턴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상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오늘도 42만 주인데 사실상 뭔가 좀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거래량이 좀 있는 편은 아니고요. 대신 일단은 우리가 패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빠지긴 빠졌지만 오늘 사실상 지지를 해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그 전에도 빠지긴 빠졌었지만 이렇게 그려봤었을 때 저점은 그래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정을 주더라도 전파동의 저점보다는 위에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는 거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세를 좀 그어줄 때도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잇게 되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대를 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봉으로 봤었을 때 좀 우리가 길게 좀 파동을 좀 봤었을 때 가격대가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지금 11월 달에 6,000원 선을 넘고 내려왔어요. 넘고 이제 거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꺾인 건데 그 전에도 이런
크게 큰 박스장을 봤었을 때 6,000원대에서는 항상 저항이 발생을 했었었고요. 6,000원대를 뚫고 올라가서 6,500원과 이제 7,000원대 이상에서 한번 쌍봉을 크게 봤으면 쌍봉이죠, 이렇게 그려주고 내려온 그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저항대는 어디가 될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다음 달이나 뭐 내년도 1월 달 정도가 이제 되겠죠. 물론 이번 달에 올라오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지금 그 다음 달, 그러니까 그 다음 저항대를 봤었을 때는 5,500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 과거 일단 저항대를 이어봤었을 때 5,500원을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이제 다음 달에도 뭐 이루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다가왔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줍니다. 주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아직 금리 인상 안 했어요. 아직 한 번은 안 했습니다. 아직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중국도 지금 점점 그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다시 꺾고 내려온다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냥 들어올렸을 때는 5,500원부터, 지금 매수가 5,700원인데 5,500원부터 그냥 분할로 약간의 손실만 준다고 생각하시고 5,500원부터 분할로 좀 손절을 좀 해주시고 5,500원 부근대 안 가고 그냥 내려온다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4,500원대, 이 부근대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전, 기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스타분 연결해 드릴까요? AG 시스템이요. AG 시스템 스타에게 효성 들고 계시고요. 네. 52,200원에 40% 맞으신가요? 52,200원이요. 56,000원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52,200원이요. 52,2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52,200원에 40% 가지고 효성 종목 한번 AG 시스템 스타와 함께 풀어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는 분할 들어오고 나서 지금 4개사로 분할 쪼개졌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태는 이번에 배임행령권 있고 나서부터 이 이슈를 계열사들한테 안 주려고 관련 계열사들 다 분리시켜서 내보내고 실질적인 사업 분야를 내보낸 다음에 본인들은 이제 배당 수익만 받아먹겠다, 이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계열사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는 것들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분할은 잘 한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동사 기준으로 매출 별도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트가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이 철저히 35,000원대 가격 부근에 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 트레이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손절가를 제가 정해 드릴 텐데 손절을 하게 되신다면은 재매수가는 35,000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재매수가 가능하시다는 거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제는 지금 분할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하락세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개인들 물량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상승하기 굉장히 어렵고 추가적으로 상승 보이려면은 최소 반년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탄력적인 상승 나오더라도 목표가를 길게 잡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59,000원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52,000원 매수하셨던 가격이 오히려 지금 차트상에서 블로킹 가격이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지금 기관들이 여기다가 외인들이랑 같이 호가 블록 쳐놓고선 계속해서 대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52,000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보일 경우에는 빠르게 59,000원 도달하게 되시면은 청산 들어가시고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43,650원 기존의 지지선이 있던 라인입니다. 이 가격에서 손절 빠르게 던지시고 그다음에 35,000원까지 떨어질 경우에 재매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효성이 이슈는 털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당 수익 구조가 재무적으로 지금 호조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그대로 탄탄히 유지만 해준다면 내년도 후년도 지나야 갈수록 하나하나 한 단계씩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추가적으로 35,000원에 하신다면 그 이후부터 장기 매수는 계속해서 가능하시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효성에 대한 대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갈 건데요. 별떡방에 접수가 된 종목입니다. 우리 키트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임주화 스타프로 연락 주셨어요. 53,000원에 30%.
좀 더 상승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스타님? 좀 대박이긴 한데, 일단 일진머티리얼즈 3분기 매출액이 1297억, 영업이익이 174억인데, 금액은 뭐 그냥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17%예요. 그러면 이게 업황이 가장 좋았던 2017년 작년 상반기에 육박하는 수익성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대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줄 쳐져 있는 거 보니까 5만 원 도달하면 전화 한번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5만 3천 원대를 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기관에서 목표주가 나와 있는 거 6만 7천 원까지 간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수나 뭐 거래 물가 금리 다 포함해서 보면은 한 6만 1천 원까지가 갈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담 주신 분 스타일상 제가 봤을 때 5만 3천 원에서 5만 4천 원쯤 도달했을 때 못 기다리시고 다 파실 것 같은데 6만 1천 원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 회사는 4분기 매출액은 기대만큼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흐름상 보통 1분기 때 매출이 좀 좋게 나오고 좋게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6만 1천 원 전에 한번 팔고 다시 4분기 때 생각보다 기대만큼 안 나오면 조정을 다시 샀다가 1분기 매출액 나올 거 보고 다시 팔면은 2번 사고 팔고 해서 2번 수익 낼 수 있으므로 요거 1분기 실적까지 체크하면서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기대만큼 어려울 수 있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해서 이렇게 조금 지혜로운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2017년대처럼 막 폭락해서 3만 5천 원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니까 뭐 지금 5만 원 이하가 가장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키트님이 들고 계신 종목 일진머티리얼즈도 살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도와드리고 있고요. 스피드 있게 빠르게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 별톡방 이용해서 궁금증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스타님 만나볼까요? 예, 봉추 선생님. 봉추 선생 스타와 함께 MC넥스 15,00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네. 보니까 궁금증을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네. 네, 20일에 추가 상장이 되는데 그때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매수를 오늘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요. 예, 권리락이 되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네. 예, 지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6일에 상장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보이는데요. 어쨌든 상장 날짜하고 상관없이 무상증자 이제 추가 상장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길게 끌고 가봐야 결국은 주가가 충분히 단기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반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하면은 좀 끌고 가봐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무상증자가 이슈가 나오고 나서 초기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계속 끌고 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낮으면 좋은데 매수가가 지금 높아요. 최근 벌써 저점이 거의 10,000원대인데요. 16,000원까지 왔으니까 60%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상증자와 관련한 그런 이슈는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해주면 좋은데 그러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15% 정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하락하면은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홀딩을 계속하는 건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잘하면은 거의 매매의 80% 정도는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매수는 조금 위험한 매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흐름이 좋은 종목이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가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상장이 될 때까지 홀딩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C넥스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 들어와 있던 종목이고요. 우리 멍멍님의 궁금증 풀어드릴 거예요. 박노주 스타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스타님 바로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네네. 네,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밖에 뭐 약간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앞서서 소개할 때도 뭐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이제 그 업종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 그리고 뭐 삼성물산이나 호텔신라 등등의 이제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상 오늘 삼성물산은 일단은 갭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종가는 크게 올라가서 이제 끝났고요. 예. 그리고 호텔신라는 일단은 오늘 상승을 또 보여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주가 등락도 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도리어 그 전부터 이 얘기가 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되니까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게 이제는 이제 뭐 끝났으니까 이제는 도리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좀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제약바이오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19년도에 내년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들이 각각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가 이제 차별화 현상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상장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이제 가능성이 높냐 낮냐인데 대부분 이제 낮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KRX에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사실상 투자자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냥 얘네들이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냥 상장 폐지 또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뭐 나왔었던 대우 그 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분식 회계를 했지만 다시 뭐 상장 폐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금감원에서는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고 이제 보여준 대로 이제 결과가 좀 나왔고 대신 증선위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좀 삼성 봐주기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이 이제 함으로써 이제 좀 자유로워졌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는 이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장 폐지가 안 되면은 사실상 뭐 금감원이나 증선이나 다 역할들은 했으니까 아무 말 없을 거고 또 만약에 이제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는 사실상 도리어 다시 상승 쪽으로 가버리는. 그러면 기존에 투자한 주주들도 사실 손실이 거의 적어질 테니까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거래 정지된 다음에 15일 이내에 회사가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은 15일 내에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일주일 내에 상장 폐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뭐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만 약간의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만 작용을 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 올라와 있던 종목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자, 하브님의 종목이고요. LG시스템스타 앞으로 S-오일을 보유하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S-오일 정유주기 때문에 오일하고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S-오일 떨어지시는 거 차트 보시면은 이거 왜 떨어지나 싶으실 텐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원유 ETF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저 원유 ETF 기준선 보시면은 지금 10월 8일 기준으로, 10월 1일 딱 넘어가면서 이제 8일장 기준으로 해서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날짜가 거의 똑같습니다. 1일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8일부터 하락세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도 역시나 그냥 오일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역시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마진다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굳이 저희가 이제 상품을 고를 때 지금 오일 ETF 상품을 놓고 그다음에 방금 보실 때 이제 코덱스 ETF입니다. 이거는 코덱스 ETF 상품을 놓고 WTI 원유 선물을 놓고 그다음에 다시 S 차트를 들여다볼 때 굳이 저희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 매도 모멘텀 장에서 굳이 주식 트레이딩을 해서 원유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좀 들죠. 사실 원유 자체에다가 직접적으로 베팅하게 되면은 사실 증시장이 무너질 때에 대한 리스크를 애초에 가지지 않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원자재 순수 베팅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S-오일에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코스닥 코스피 떨어질 때도 같이 떠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유 선물 떨어질 때도 같이 떠셔야 돼요. 한마디로 두 개 차트를 다 봐야지만 이 트레이딩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승리하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원유 선물 ETF로 빠지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드 번호는 아까 보여드린 거는 지금 261220입니다. 261220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고요. 이쪽으로 빠지시는 게 낫고 굳이 이제 S-오일에 대한 종목 트레이딩을 과거부터 봐오셔서 이게 너무 익숙하고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매수 권유를 드리는 단가는 92,900원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가치 평가상으로도 중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정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슈팅을 한번 보이게 되면은 지금 원유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상한선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기준으로 S-오일에다가 대응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12만 1,000원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12만 1,000원 도달하면은 빠르게 청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원유 선물 기준으로는 10만 5,300원 기준으로 지지선이 단기적으로 있는 건 맞지만 주식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S-오일도 똑같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굳이 원유 선물을 납두고 주식으로 트레이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꼭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5,300원 기준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적정 가격은 92,900원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스타 원하셨나요? 예, 삼성전기. 삼성전기를 어떤 스타하고 한번 풀어보고 싶으신가요? 임주아 스타님. 예. 네, 임주아, 매수가하고 예. 비중도 한번 확인할게요. 예. 삼성전기 12만 6천 원에 30%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좀 언제쯤 주가가 잘 갈 수 있을런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빨리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드릴게요. 일단 예.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회사들 보면은 인바디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0.4%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전장용 MLCC가 지금 성장성이 연평균 20%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다가 21이었다가 22만 원이었다 19만 원이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하락하고 물가 금리 다 포함해서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좀 드립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기존 매출 나오고 있는 그 듀얼 카메라 말고 멀티 카메라 공정 과정 난이도가 좀 듀얼보다는 어렵지 않고 쉽대요.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지금 4.5%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G 안 그래도 조금 그 테마성이 좀 강해질 걸로 보이고 폴더블 폰, AI까지 지금 계속해서 MLCC 수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기관이 연평균 MLCC 성장률이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상 생산, 판매, 유통의 정통적인 흐름을 좀 보면은 2019년도랑 2020년도는 조정을 받을 거고요. 2021년 때는 모멘텀 최고점이 아마 나올 거고 2022년에 좀 바닥을 기었다가 실적 나오면서 2023년도 고점 나오는 그 5년 동안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놓고 5년 쭉 버티는 게 아니라 올해 조금 사놔서 전고점 돌파하면 좀 팔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조금 경기 흐름 보면서 저점 매수 계속 꾸준히 하시다가 2021년에 크게 세게 한번 올라갈 때 먹고 그다음에 2022년 다시 샀다가 2023년 다시 먹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기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신다면은 언제든지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임주환 스타의 톡방에서 추가적인 궁금증 무료로 계속해서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톡스타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린 네 분의 스타분들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퀴즈 내드릴 건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어떤 호재 등의 요인으로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매입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공매도, 2번 선취매, 3번 손절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 드릴게요. 2부에서도 똑같이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 거고요. 힌트까지 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겁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2부에서도 계속해서 궁금증 무료로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10분 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